안녕하세요.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모닝 루틴, 자본시장과 비즈니스 핵심 동향 자료 이거 좀 같이 보면서요. 한국 경제랑 비즈니스 그 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돈의 흐름, 그러니까 자본의 이동이라는 큰 줄기 아래서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변화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네, 오늘 자료들 쭉 보니까요. 금리 변동성이라든지 정책 변화, 아니면 기술 발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본의 경로를 정말 바꾸고 있구나. 이게 좀 뚜렷하게 보입니다. 증권사가 확 커지는 것부터 해서 노동 환경 변화, 부동산 시장 움직임, 또 이것 빼놓을 수 없죠. 보안 이슈까지. 네,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할 지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증권사들 약진이네요. 국내 증권사 자기자본 총액이 100조 원을 넘었다. 와, 이게 정말 큰 변화인데요. 예전처럼 그냥 단순 중개 수수료만 받던 거에서 벗어나서 이젠 투자은행, 그 IB 업무 중심으로 아예 체질을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읽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요, 예전처럼 은행 대출에만 기댄다기보다는 증권사를 통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던가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증권사들이 그 발행어음이라고 있잖아요. 발행어음이요? 네네. 그래서 약속된 이자를 주는 그런 단기 금융상품 같은 건데 이걸로 직접 고객 자금을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하고 경쟁이 아주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아, 은행하고 직접 경쟁이라. 그러면 뭐 안정성이나 금리 이런 면에서 고객 유치전이 훨씬 더 치열해지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막 커지고 복잡해지면 위험성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 롯데카드 해킹 사건도 있었고요. 정확합니다. 네. 그 롯데카드 사례가 딱 그 규모 확대 이면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그 17일 동안이나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이건 좀 충격적이죠. 이게 그냥 한 회사의 보안 시스템 문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금융권 전반의 어떤 위협 탐지 능력, 그리고 실시간 대응 체계,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스템이 커질수록 이런 보이지 않는 위험 관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중요해집니다. 그렇군요. 자본 흐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큰 축은 역시 정책 변화겠죠.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놓고 단계적이긴 하지만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고요. 노동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임금 정책 변화는요, 건설이나 조선업처럼 원청 하청 구조가 좀 복잡한 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꽤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구분 지급제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을 원청이 일정 부분 직접 관리하게 되거든요. 이건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팀이랑 재무팀이랑 정말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 정책 변화도 있는데 또 동시에 20년 만에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재건축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른다. 이 소식도 참 흥미롭습니다. 이건 그냥 아파트 하나 재건축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입니다. 은마 아파트는 뭐랄까 강남 재건축의 거의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주변 부동산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겁니다. 또 오랫동안 지연되던 다른 정비 사업들에도 빨리 속도 내라 이런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주택 공급 문제 이걸 넘어서서 주변 상권이나 학원과 같은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죠. 이것도 결국은 자본과 사람의 이동을 만들어내는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시장 지표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볼까요?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로 좀 낮아졌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통신요금 인하 효과 때문에 착시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사실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지점을 아주 잘 보셨습니다. 통계청 발표 수치 자체는 낮아졌죠. 근데 그 통신비 같은 일시적인 요인을 빼고 보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뭐랄까 특정 품목 할인 행사 때문에 전체 물가가 다 내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죠.
특히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으니까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 잘 고려해서 가격 정책이나 프로모션 전략을 짜야 할 겁니다. 반면에 주식시장,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170선을 회복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HBM, 그 고대역봉 메모리 덕분에 D램 시장 1위를 아주 굳건히 지켰다. 이 소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 트렌드가 시장을 확 이끄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HBM 수요가 급증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SK 하이닉스 같은 관련 기업의 주가와 실적을 아주 강하게 견인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최첨단 기술 동향이 어떻게 특정 산업의 경쟁 구도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 흐름까지 좌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곧 자본의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이렇게 꿰어보니까요. 증권사의 역할 변화, 또 노동이나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시장 재편까지 결국은 이게 다 자본의 이동이라는 큰 테마로 수렴되는군요. 돈이 흘러가는 방식, 그 경로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네. 핵심은 바로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현재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 또 자금 조달 비용 구조, 이걸 아주 냉정하게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장 변화에 맞춰서 가격이나 판매 전략을 아주 유연하게 조정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보안 리스크 관리, 이건 이제 뭐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다, 이런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금융, 정책, 기술 이렇게 정말 다방면에서 격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소용돌이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더 큰 어떤 장기적인 기회나 혹은 반대로 더 심각한 잠재적 위험은 없을까요? 이 변화의 파도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